이제 여기 애기 눈 되게 크죠?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자, 근데 애들이 대부분, 이상하게 선생님이 부르면, 내가 눈을 맞추려면 눈을 내리 깝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자 행복한 교사 노전입니다. 제 책이 지난주에 출간됐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주 예스24 베스트 탑 20에 1주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제 책에 사실 이제 자존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다뤄졌는데 사실 수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업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완전 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보셔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아마 제가 쓴 의도와 또 읽는 분의 의도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음 시간 오늘 요거 조금 이제 관계에 대한 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제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시는 분 또는 전학공 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2학기에 제 책으로 독서 토론 하시거나 전학공에서 만약에 이제 이야기 나누시게 되시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만드시게 된다면 저자와의 만남 또는 북토크 또는 아니면 어쨌든 이제 책 읽다 보시면 질문이 생기잖아.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 그러면, 무료 강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제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2학기에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 이야기가, 영상으로는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흡입력이 있을 내용들인데, 영상에서는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2학기에, 수업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또는 자존에 대한,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 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까지 제 책에 지금 관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좀 스킬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관계는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A 학생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B가 어떻게 이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A 학생이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A 학생에게, 그랬니? 알겠어.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이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B 학생을 부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B 학생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나요? 자, 만약에, 요 친구가, 요 친구가 B 학생이라 할게요. 자, 일단 B 학생 다른 친구 통해서 교무실 오라고 좀 해. 이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B 학생이 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럼 바쁘시니까 이제 앉아있을 때 이제 B 학생이 왔어요. 그래, 왔니? 이제 이런 다음에, 아까 혹시 그런 일 있었다 들었는데, 그러니?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B 학생 오자마자 이제 앉아서 그런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마다 바로바로 수긍하고 또 이제 선생님께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학생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냐면 선생님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학생이 왔잖아요. 학생이 오면은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학생하고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높이를 맞추셔야죠. 이제 여기 애기 눈 되게 크죠?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자, 근데 애들이 대부분 이상하게 선생님이 부르면 내가 눈을 맞추려면 눈을 내리 깝니다. 애들이 뭔가 아무튼 교무실에 불려와서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은 눈을 이렇게 피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그래 선생님 눈빛을 봐봐. 이렇게. 선생님 눈빛을 봐봐. 그래 한 3초 정도 눈빛을 교환하죠. 눈빛이 교환인데 막 레이저 너무 쏘시지 마시고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 침묵하십니다. 침묵.
선생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잔소리에 익숙합니다. 부모, 엄마, 아빠, 오빠, 형, 뭐 아무튼 굉장히 잔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실은 침묵하고 있잖아. 이렇게 애기 눈 보면서 선생님들 되게 어색하십니다. 근데 참으셔야 돼요. 일단 침묵 3초 눈빛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죠. 바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요. 질문하시는 거죠. 이제 아이에게 선생님이 왜 불렀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왜 불렀을 것 같아? 왜 불렀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 3가지, 한 4가지, 3-4가지 이제 유형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이제 알아서 이실직고 하는 아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애가 이래서 제가 이랬는데 사실은 뭐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그 아이 말을 들어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 그럼 이미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삐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질문. 그럼 이제 뭐 가서 사과할게요 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알아서 이제 이야기 좀 나눌게요 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풀리는 아이들 있죠.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왔는데 막 걔도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뭐 아니 근데 사실 이제 뭐 선생님 왜 불렀을까 했을 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죠 걔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씩씩대는 거는 서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럼 둘이 오해가 있었네. 그럼 그 오해는 풀어야지. 선생님하고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너 이렇게 했니? A 말만 듣고. 왜냐면 정말 A와 B 사이에 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A 말만 듣고 판단했을 때 B는 되게 억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B 입장도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눈빛 교환하시고 먼저 아까 질문으로 왜 불렀을까 하면 애들이 짚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자기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질문으로 근데 아까 그 B 학생이 너무 억울해 한다면 둘 사이에 이런 오해가 있었네. 그러면 이제 풀어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3, 4 유형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선생님 왜 불렀을까 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3유형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애가 있고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서로의 그 장난의 기준의 선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되게 심하다고 느꼈지만 B는 그거 자체를 A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를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럼 진짜 B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또는 이제 4유형은 알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자기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3, 4유형이 나오면 조금 이제 좀 화가 나시기도 하죠. 얘가 지금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하네? 이제 이런 느낌.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지도하셔야 될까요? 아니 근데 너 아까 A가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했다며 또 이렇게 화가 나기 때문에 왜냐면 바로 얘기 안 하게 되면 모르겠어? 아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말씀이 주장이 아닌 아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여기 제 책에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의도가 있었음을 또는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아이가 왔어요. 그죠? 선생님이 왜 부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신 조금 침묵하고 천천히 선생님이 B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에게 어떤 좋은 의도나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듣기에 요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 혹시 그때 뭐 무슨 이유가 있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야, 너 뭐 아까 이런 일 있었다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아이는 이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줬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훨씬 더 반항을 덜 하고요. 좀 더 수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되게 간단하게만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을 지도하실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침묵과 질문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아이의 마음을 열고 아이의 상황을 듣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해결 방안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시각이 좁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의 오해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이랬니 저랬니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들으시고 아이 입장에서 더 많이 들으시고 적절하게 코멘트처럼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이렇게 코멘트를 하듯이 지도를 하시면 아이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학기 초에 몇 번 일어난 사건들을 조금 느린 듯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시면 오히려 1년 동안 사건,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학기 초에 더 정성껏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느릿하지만 요와 같은 형태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거 한번 믿어보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특별한 수업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제 수업편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